동해는 한국해라고 표기를 했고 독도는 한국의 것, 간도, 만주도 한국 거라고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회사원 김윤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헝가리 총리가 우리나라에 선물한 고지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지도예요. 이 지도는 제 수집품 중에 하나이고요. 동해를 한국해라고 표기를 했고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간도까지 우리나라 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 지도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고지도를 수집하는 걸 보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지도가 엄청 희귀하고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런 고지도는 흔하고 또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원하는 고지도를 만나기 쉽지 않을 뿐이죠. 저는 그 중에서 한국해나 동해가 표기된 지도나 간도와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모으고 있어요. 이 지도는 200유로 주고 구매를 했고요. 어때요? 비싼가요? 그래도 고지도 진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싸죠. 지금도 이베이에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고지도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헌책방이나 고지도 가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2016년에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세느 강변에 있는 헌책방인 부키니스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지금도 세느 강변에 가면 오래된 신문이나 책, 엽서, 그리고 지도를 파는 노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제가 모은 고지도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네, 우선 이 진짜 고지도는 우선 종이부터 뭔가 달라요. 아트지나 스노우지도 아니고 뭔가 갱지 같기도 하고, 네, 보시면은 도대체 무슨 종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판화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트가 잘 안 보이고 경계가 살짝 번진 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국경선 같은 부분은 손으로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는 일단 독도와 울릉도가 있고 여기 한국해라고 표기된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지도는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 벨랭이 만든 것으로 동해를 메르드 꼬레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독도는 찬산타우라고 써 있고요. 독도의 옛 지명인 천산도의 중국어 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링타우라고 울릉도도 써 있어요. 생각보다 이 한반도랑 울릉도와 독도가 좀 가까이 있어요. 직접 방문을 해서 측량을 해서 그린 게 아니라 또 다른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고 선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기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당시 유럽에서도 이 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섬은 한국의 것이고 또 한반도 동쪽 바다는 한국 바다라고 말을 했고 인식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청나라와 국경이 그려져 있는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위쪽에 국경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얄루캉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압록강을 말하는 것일 거고 그 왼쪽에는 랴오통, 아마 랴오뚱일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요동이죠. 그럼 이 국경선에 따르면은 중국의 요동과 우리나라의 국경은 압록강이 아니라 좀 더 북쪽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른쪽 두만강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만강을 따라서 국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위에는 만체우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만주일 것 같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만주와 간도 지방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조선족, 지금의 우리에게는 중국 동포인 분들이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거죠. 이 지도로 보면은 우리의 땅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넓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마음대로 청과 국경 협상을 벌이면서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부분도 한번 볼게요. 큰 글씨로 여기 핑안 위쪽이 보여요. 평안도로의 중국 발음을 표기한 걸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중앙에는 킨키라고 있죠. 이건 경기도의 경기를 킨키라고 기입을 한 거고요. 대부분의 고지도에서는 이렇게 킨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평양에 있는 부분은 핑양이라고 보여요.
여기 서울에 있는 부분은 한양이나 한성 같은 지명은 보이지 않고 톰첸, 톰천 그런 이름의 도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황하는 아마도 황해도일 거고, 오른쪽 강원도 부분을 볼게요. 큰 글자로 캬웬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충청도 부근, 전라도 부근이에요. 큰 글씨로 추신이라고 써 있는데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를 것 같고, 아래쪽에는 철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전라도의 전라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킨샹이라고 써 있고, 부산이나 거제도 쪽은 파나의 잉크가 조금 먹었는지 흐릿해요. 전체적으로 지명이 우리 한자를 이제 중국 글자로 읽은 그런 발음의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 지도는 한반도의 형태는 중국의 황해 전람도를 참조해서 만든 그 당빌의 조선 왕국 전도를 이제 참조로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조선과 청나라 국경이 당빌 지도와 유사하게 간도 북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요. 녹둔도를 포함한 두만강 동쪽 지역도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황해 전람도에 없던 국경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지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담은 끝판왕이나 다름없는 증거입니다. 동해는 한국해라고 표기를 했고, 독도는 한국의 것, 간도, 만주도 한국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도를 제작한 자크 니콜라 벨랭은 누구일까요? 그는 프랑스의 저명한 지도 제작자이자 수로학자입니다. 프랑스 해군의 수로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해도와 지도를 제작하였고, 또 그의 작품은 당시 유럽의 해양 탐사와 무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벨랭은 1747년에 해양 아틀라스를 출간하면서 전 세계 해양 지도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공식 방한 중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지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에게 칠보장식 접시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이걸 받고 접시를 준 거죠. 우리나라에 이 지도를 선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헝가리와 수교 25주년을 기념을 해서 열렸는데요. 그 헝가리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겁니다. 헝가리 입장에서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라 한국해라고 부르는 걸 지지한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헝가리에 투자 좀 해줘. 공장도 좀 더 지어줘. 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한국 타이어와 삼성 공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좀 진출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 또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헝가리가 우리나라에 지도를 선물하면서 우리를 지지했던 것처럼 나라의 힘이 세질수록 우리의 우군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크 니콜라 벨랭의 고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고지도들은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이 강해질수록 영토 주권 또한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고지도를 통해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시 오브 코리아가 표기된 세계 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도인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해가 표기된 지도는 종종 있었는데요. 이 지도는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세계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호주도 아직 발견이 안 됐고, 미국의 알라스카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지금 흐리게 또 선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 지도가 완성되지 않았던 이 시절부터 동해는 한국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해 보이죠?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